엉뚱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카르마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르마는 종교를 떠나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부자 되는 행위를 반복하면 부가 복리로 늘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많아야 단리 정도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명백한 두와 돈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부자 복리에 올라타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5가지를 정리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사실 듣고 보면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목록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가난이라는 도둑은 뻔함이라는 복면으로 위장하고 여러분 삶을 침탈하거든요. 그래서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해서는 안 되는 그 행위를 여러분이 늘상 행하게 합니다. 이것만 안 하면 부자의 길이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이제 서론 끝내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뻔하다 하지 마시고 뻔함으로 위장한 가난이란 도둑을 걷어차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는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 화식열전의 부의 3단계 법칙이라며 정리해놓은 핵심 문장입니다.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호랑이 서재입니다. 첫째,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는데 돈을 쓴다. 1996년 미국의 두 학자 토머스 스탠리와 윌리엄 댕코가 20년 넘게 미국 백만장자들을 추적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책 이름이 이웃집 백만장자였죠. 진짜 부자들은 고급 시계도 수입차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워런 버핏의 아침 식사는 지금도 $3 남짓의 맥도날드 메뉴로 전해지고 연봉은 40년 가까이 $10만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니까 검소할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일부러 검소한 척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솔직히 남들 시선에서 자유하게 된 그들이 남들 시선 의식해 검소한 척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냥 그들의 습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사된 백만장자의 약 80%는 물려받은 것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었는데, 검소라는 습관은 부의 결과나 겸손이 아니라 부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 자가 보유자보다 신도시의 일부 소비 문화가 더 놀랍다고요? 강남에 자가 산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감당하며 강남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해 나가고, 신도시 일부 사람들은 더 낮은 주거비 때문이라도 소유권으로 회수되지도 않는 비교 비용, 즉 과시를 위해 더 좋은 유모차, 더 좋은 롱패딩, 더 좋은 가방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직장 생활은 부자 되기의 발판일 뿐인데 입사하자마자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외제차부터 풀 할부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보이는데 과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데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소유를 획득해 나가시라고요.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쓰면 회수되는 데 쓰시라고요. 귀 있는 분은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더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시 소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게 지갑을 여는 장치입니다. 둘째, 하나의 소비가 다음 소비를 부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1769년 프랑스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선물로 받은 진홍색 가운 한 벌 때문에 서재 전체를 갈아치웁니다.
새 가운을 입고 앉으니 낡은 책상이 초라해 보였죠. 책상을 바꾸자 의자가, 의자를 바꾸자 벽걸이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낡은 가운의 주인이었지만 새 가운의 노예가 되었다. 학자들이 디드로 효과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현대의 진홍색 가운은 대개 자동차입니다. 차를 사는 순간 주차되는 집이 필요해지고 차로만 갈 수 있는 여행이 생기고 차에 걸맞은 소비가 뒤따라옵니다. 좋은 집도 같은 방식으로 걸맞은 살림을 청구서처럼 불러드립니다. 차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이동이라면 감가상각이 끝난 중고 경차로 충분합니다. 그 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만큼 사려던 것은 교통수단이 아니라 욕망이었던 것 아닙니까? 소비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연쇄 사슬의 첫 고리입니다. 첫 단추가 됩니다. 셋째, 돈 쓰는 고통을 마취당하는 줄 모른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는 입장객의 현금을 반드시 칩으로 바꾸게 합니다. 돈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순간 베팅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은 이것을 지불의 고통, pain of pain이라 부릅니다. 현금이 손을 떠날 때 뇌는 고통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현대의 결제 시스템 전체가 이 고통을 지우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MIT 연구진의 실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자 사람들은 같은 물건에 현금보다 최대 2배 가까운 값을 지불하려 했습니다. 포인트와 할인 혜택으로 카드가 이득이라는 계산도 여기서 무너집니다. 카드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1에서 2%를 돌려주는 이유는 고통이 마취된 소비자가 그보다 훨씬 크게 쓰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젊은이들에게 반복해서 경고한 것도 신용카드였습니다. 결제가 편해질수록 통장은 불편해집니다. 넷째, 저축을 쓰고 남은 돈으로 한다. 버핏이 평생 지켰다고 전해지는 원칙 하나를 전합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써라. 버핏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젠 재테크 상식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다 아는 얘기가 된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들 실행하지 않는 걸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작은 구멍부터 틀어 막아야 합니다. 아는 원칙에서 하는 원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온갖 공과금이며 카드값이며 빠져나가기 전에 각종 저축계좌로 예수금 계좌 등으로 수입이 빠져나가도록 파이프라인을 설계하십시오. 그 이후에 남은 돈으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고서야 가계부 어플을 열심히 쓴들 무슨 소용이며 잔잔바리 앱테크, 포인트 쌓기를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현재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이라 믿는 소비 패턴 자체가 이미 부자가 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그 기준을 교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지독할 만큼 순서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 돈이 모여도 마지막 5번째가 없으면 부는 자라지 않습니다. 다섯째, 부를 늘리는데 치열하게 시간을 쓰지 않는다. 버핏의 하루는 95인 지금도 텍스트를 읽는 일로 거의 모든 시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11살에 첫 주식을 샀고 2025년 60년 만에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하던 순간까지 하루 대여섯 시간을 신문과 보고서와 책에 썼습니다. 말이 쉽지. 그게 보통 노력입니까? 2100년 전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에 부의 단계를 이렇게 새겼습니다. 재산이 없을 때는 몸으로 벌고 적을 때는 지혜로 벌며 많아지면 때를 다퉈라. 원문으로는 무제작력, 소유투지, 기요쟁시라고 합니다. 이를 사마천은 차기 대 경야, 요즘 말로 풀이하면 부의 3단계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마천이 말한 3단계 중 어디에 계시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는 말은 반쪽만 맞습니다. 정보를 구경하는 일과 정보를 선취하여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내는 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지금만큼 심한 시대도 드물었습니다.
버핏은 치열했습니다. 끝까지 치열했습니다. 투지일 뿐만 아니라 투쟁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버핏은 치열하게 공부한 뒤에 샀고 대부분의 사람은 풍문으로 삽니다. 그때 살 걸, 그때 시작할 걸 이런 말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회는 치열하게 준비한 사람에게 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부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호랑이 서재였습니다.